이번 시간에는 4단원 도형의 방정식의 두 번째 챕터인 직선의 방정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챕터에서는 평면좌표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평면좌표라고 하는 것은 뭐의 성질이다? 예, 바로 점의 성질이죠. 그 점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 그죠? 바로 선이 생깁니다. 그런데 점이 무조건 모인다고 해서 선이 생기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미친 듯이 있어요. 그럼 절대 선이 안 생기죠. 그죠? 자, 근데 요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규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선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규칙을 뭐로 나타낼 수가 있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식 중에서도 무슨 식으로? 방정식으로 나타낸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중학교 때도 배우셨는데 그러면 점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선이 생깁니다. 자, 근데 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뭐다? 자, 곧은 직선. 하나는 뭐다? 곱은 뭐다? 곡선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셨는데요. 그러면 직선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셨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자,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원이 있습니다. 중3 때 배우셨죠. 그리고 중3 때 또 배운 게 있어요. 2차 함수. 자, 뭐다?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곡선은 크게 여러분들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셨는데요. 이참수 C에서 우리가 배우신 거고요. 그게 뭐다? 바로 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세 번째 챕터가 뭐가 되냐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와 세 번째 챕터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선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직선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미술 화가 중에서 추상화를 우리가 그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몬드리안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몬드리안 그림이긴 한데 여기 뭐 자전거 타고 이런 건 전부 다 아닙니다. 전부 다 뭐로 그죠? 그 선하고요. 이 색으로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구성을 한 것이 바로 몬드리안 작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굉장히 단조라 보이지만 이것이 결합이 되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용해서 사물의 단순함과 조화를 추구한 그런 추상적인 작품을 그린 화가가 누구냐면 몬드리안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 교과서에서 그냥 넣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울기가 뭐였습니까? 중학교 때 배우셨는데. 자, 기울기는 말 그대로 뭐냐면 기울어진 정도예요. 자, 기울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경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등산 같은 데 가면은 이 경사가 굉장히 급해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뭐냐면 굉장히 기울기가 높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울기의 정의는 뭐냐면 이겁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도 중요하지만 자, 요 거리가 무슨 거리가 되냐면 바로 수평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수평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직 거리가 얼마나 우리가 차이가 있는가, 기울어진 정도를 바로 뭐다? 기울기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울어진 정도를 비교하려고 하면 기준이 같아야 되잖아요. 자, 그때 기준이 뭐가 되냐면 수평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수평 거리에서 뭐가 다르다고 하면 수직 거리가 다르다고 하면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결론은 뭐가 되냐면 여기는 높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거리 한번 살펴볼게요. 수평거리는 바로 가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는 무슨 축하고 관련이 있다? 그죠? X축 방향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른쪽하고 왼쪽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수직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바로 뭐다? 세로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럼 좌표로 따지면 무슨 좌표죠? 그죠? Y 좌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을 비교했을 때, 자, 우리 수평거리라고 하는 것은 가로가 얼마나 변했고, 자, 수직거리는 세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로의 변화량이 뭐가 되냐면 바로 X의 변화량.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자, 바로 무슨 증가량? 그렇죠. X가 얼마나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자, 뭐가 증가했다? 자, 수직거리, 무슨 증가량? 그죠? Y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자, 그리고 증가량 대신에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되고요. 이 직선의 성질이 뭐가 되냐면, 직선은 이 위에 있는 어떠한 두 점을 잡더라도 그 기울기는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배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뭘 물었다? 기울기를 물은 겁니다. 자, 어떤 점을 잡으면 좋을까요? 자, 점 하나 볼까요? 자, 그럼 여기 처음에 원점 보입니다. 여기 점 하나 있어요. 이 점이 뭐가 되냐면
바로 4,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둑판 모양으로 된 좌표 평면 항상 여기 격자점들은 수직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기울기는 자, 얼마? 그죠? 4 증가했죠? 자, y는 얼마 증가했다? 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니, 중학교 배웠던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기는 0,0이 원점, 자, 여기는 4,2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x 증가량은 0에서 4로 변했기 때문에 4에서 0을 빼주면 되고요. y는 0에서 2로 변했기 때문에 2에서 0을 빼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자, 기울기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경사. 예, 그리고 원래 경사 기울기의 뜻은 수평거리분의 뭐다? 수직거리의 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좌표 평면이 왜 나타내면 우리가 평면 접배에서 항상 처음은 좌표 평면이 순서상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x가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y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기울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선에서 고유한 성질이에요. 직선이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는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오른쪽 그림에서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어요. 자,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 뭐다? ax 플러스 b. 자, 그래서 우리가 우변이 몇 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1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 1차 함수라고 배우신 겁니다. 자, 특히 a는 뭐였죠? a 이름이 기울기라고 배우셨고요. 여기는 p가 뭐가 되냐면 y절편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분해 볼까요? 자, 뭐 보면 딱 알 수 있을까? 자, 이 문제는요, A, B 중에 딱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뭐다? 바로 B인 Y절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1번 볼게요. 자, 1번 Y절편이 얼마죠? 입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 중에서 Y축하고 2에서 만나는 직선이 뭐죠? 자, 이 파란색 직선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바로 얘가 3번 직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어떻게 되죠? Y절편이 얼마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것은 마이너스 3에서 우리가 Y축하고 만나는 직선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몇 번이다? 자, 초록색 직선이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3x 더하기 4입니다. 자, Y절편이 얼마다? 4죠? 자, 그러면 Y축의 위에 있는 4에서 만나는 직선은 몇 번이 되냐면 바로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분홍색 직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기울기는 1번에서 x 증가량분의 뭐다? y 증가량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라고 배우셨고요. 자, 기울기의 음수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기울기가 뭐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몇 번이다? 3번이기 때문에 1번 그래프가 얼마다?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뭐가 크죠? 2번하고 3번 중에서 바로 3번에 있는 3이 더 큽니다. 그럼 이 기울어진 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X축하고 기준으로 해서 더 기울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직선보다 얘가 더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몇 번이다? 3번이 바로 2번 직선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참수라고 하는 것은 y는 ax 플러스 b인데 a는 뭐다? 기울기, b는 뭐다? y 절편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주시면 그래프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준비 학습입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두 직선을 나타내서 오른쪽 그림에서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다? 자, 다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죠? 뭐 하다? 그죠? 평행하다라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고요. 자, 이 직선을 L, 이 직선을 M이라고 한다면, 자,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자, 만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선 두 개로 우리가 그어주시면 바로 뭐다? 평행하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근데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자,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직교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배우셨는데요. 자, 몇 도로 만나는 겁니까? 90도. 자, 그래서 90도로 만나면 요 각도 90도가 되고요. 맞꼭지가 요 각도 90도가 되고 요것도 90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 부른다? 수직으로 만나요.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잠시 복습을 하자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관계? 자, 위치 관계입니다. 자, 여기는 두 도형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의 관계인데, 놓여 있는 걸 보려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치 관계는 뭐가 되냐면, 자, 뭐로 구분하는 거다? 그렇죠. 교점의 개수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형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로 구분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위치관계라 불러서 우리가 두 직선의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모두 몇 가지? 세 가지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 여기 있는 다죠. 자, 만나지 않는다. 자, 무슨 경우? 평행하다. 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기울기가 조금만 달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바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자, 포개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학에서 뭐 한다? 일치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두 도형이 만난다? 아니면 뭐 교점이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에 대한 문제냐면 위치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봤는데요.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뭐다? 그중에 특수한 경우로 뭐다? 수직 조건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는 각이 90도인 경우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도 생각해야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직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의 단원 목표는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어디 위에서요? 좌표 평면 위입니다. 자, 한 점과 기울기를 할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그림은 1차 함수 y는 3분의 2x 더하기 2의 그래프입니다. 자,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되어 있네요. 보드를 탄 친구가 자,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복습 삼아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한자로 쓰면 뭐라고요? 경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평거리 분의 뭐다? 수직거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딱 보면 여기 보면 직각삼각형 하나 나오죠? 자, 그러면 수평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요게 수평거리가 됩니다. 자, 몇 칸? 3칸. 자, 그다음 요게 수직거리가 됩니다. 얼마다? 2칸.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수평거리 3분의 수직거리 얼마다? 2다 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 부분이 자, 어느 부분이다? 자, A가 바로 기울기가 된다라고 중학교 2학년들도 배우셨습니다. 자, X절편 한번 살펴볼게요. 자, X절편은 뭐가 되냐면 바로 X축과 만나는 점이 무슨 좌표? X좌표입니다. 자, 이게 왜 절편이 되냐면 자, 우리가 항상 점은 뭐로 나타내야 되죠? 순서 쌍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점 한번 살펴볼게요. 요 점은 1, 뭐가 된다? 2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X축에 있는 점들을 보시면 여기 전부 다 뭐 숫자 하나만 적혀있죠. 수 하나.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요 점은 1,0이에요. 자, 요 점은 0,0이고요. 자, 요 점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0이거든요.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다시피 자, X축에 있는 점들의 성질은 뭐가 되냐면 Y좌표가 모조리 0이에요. 자, 그러면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잘랐어요. 자, 그래서 잘라서 생긴 조각이다 라고 해서 뭐다? 절편이라고 부르고 지금 무슨 좌표만 있는 거죠? X좌표만 보는 거죠. 그래서 X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X절편의 뜻은 뭐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를 바로 뭐라 부른다? X절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Y축에 있는 점들의 성질은 뭐가 되냐면 무슨 좌표가 0이죠? X좌표가 0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Y좌표만 남기 때문에 그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를 무슨 절편이라고 한다? Y절편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중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자, X축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자, 규칙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Y는 뭐다? 0입니다. 자, 그리고 Y축은 뭐다? 그쪽 규칙이 X좌표가 0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X는 0이 바로 Y축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절편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Y절편은 얼마가 된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프를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무슨 좌표 종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X축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Y좌표가 0이에요. 그래서 X좌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라서 조각이 생겼다고 해서 뭐라 부른다? 절편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뭐라 부른다? Y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은 점이 2개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X축과 만나는 점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만 있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연결하면 직선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그래프 쉽게 그리는 방법이 바로 X절편과 뭘 찾는다? Y절편을 찾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셨지만, 자, 이렇게 될 때 이 A 부분이 뭐다? 바로 기울기가 되고요. 이 B 있는 부분이 뭐가 된다? Y절편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학습에서도 Y절편만 가지고도 그래프 구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를 뭐라 부른다?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뭐라 부른다?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X절편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Y가 0일 때 무슨 값이다? 자, X의 값이 바로 뭐다? X절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Y절편은 뭐가 되냐면, 뭐가 0일 때? 그렇죠. X가 0일 때 Y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Y절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선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가 뭐다? 기울기입니다. Y절편은 함수마다 다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이 이겁니다.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라고 하면 Y는 뭐라 부른다? mx 더하기 n이 돼요.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보겠습니다. 기울기란 말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몇 차 함수에 넣으시면 되냐면 1차 함수에 넣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오니까요. A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B에다가는 뭐를? 5를 대입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기울기가 3이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럼 A가 3이고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절편이 4인 직선이네요. 그럼 요거는 A는 얼마이다? 그죠? 마이너스 2이고 B는 얼마다? 4라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Y는 뭐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래요. 자, 그럼 딱 보는 순간에 A는 얼마다? A는 1이고, 자, 그 다음 B는 얼마다? 우리가 마이너스 3입니다. 아니면 앞에서 mx 더하기 n이라고 있기 때문에 뭐 m은 마이너스 2고 n은 4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1차 함수에다가 바로 넣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자, 1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 빼기 뭐다? 3 하시면은 바로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mn을 쓴 이유는요, 우리가 1차 함수 하면 y는 ax 플러스 b니까 그거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mn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요걸 m, 요걸 뭐다? n, 그 다음에 요걸 뭐다? n, 요걸 뭐다? n 이렇게 고쳐가지고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선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기울기와 뭐가 주어져 있다면 Y절편이 주어져 있다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 식을 보면 바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프 모양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1차 함수를 이 직선의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무슨 형? 자,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준형은 딱 보면 그 그래프를 모양을 알 수 있는 것이 표준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형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바로 1차 함수 뭐다? 기울기와 Y절편 알면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학교와 조금 다른 부분의 직선의 방정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한 점 A,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중학교 때는 이런 거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를 지나고요. 자,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3이다. 이런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전에 기울기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몇 차 함수에 집어넣으면 된다? 1차 함수에 대입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1차 함수라고 둔 다음에, 자, 기울기가 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을 대입하면 3x 더하기 b고, 자, 이번에 뭐를 대입한다? 1,2를 대입을 해요. 자, 그럼 1,2를 대입하면 우리가 y는 2가 되고 x는 1이 되기 때문에 2는 3 더하기 b가 돼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은 뭐가 되죠? y는 3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학교식으로 풀어도 돼요. 자, 근데 중학교식의 우리가 식의 특징은 뭐냐면 몇 단계로 풀었다? 그죠? 2단계로 풀었죠. 처음에 3 대입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좀 대입해서 다시 풀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한 번에 우리가 식을 바로 구하자라고 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새로 우리가 공식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한 점도 주어져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럼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기울기란 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처럼 몇 차 함수로 나타내면 된다? 1차 함수로 나타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아까 이게 2단계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만들 건데 이 공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단계는 뭐 할 거다? 생략해서 공식만 외우면은 단계가 좀 줄어들죠.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그럼 요 직선이 뭘 지난다고? A를 지난대요. 그럼 아까 1,1을 지난다고 해서 1, 2 대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x에 대한 x1을 대입하고 y에 대한 뭐다? y1을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울기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만 구하면 되느냐면 y절편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하는 거냐면 바로 y절편 n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여기 살짝 요걸 뭐 했다 이항을 했어요. 그래서 n이 뭐가 되냐면 y1-mx1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어디에다가 그쵸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y절편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됩니다. y는 mx 그 다음에 더하기 y1 빼기 mx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y는 y끼리 모으기 위해서 요거는 이항을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서 m이 공통인 수이기 때문에 m을 이렇게 묶어요. 자, 그렇게 나온 공식이 뭐가 되냐면 요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외워볼까요? 자, y-y1은 m 곱하기 x-x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우리가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y1이 얼마다? 2죠? y-2는 자 기울기가 얼마다? 3이 되고 x-1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시면 y-2는 3x-3이 돼서 y는 3x-1이 푸는 겁니다. 선생님 이것도 두 단계인데요. 자, 물론 이게 풀이 과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요걸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도형에서 정말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뭐 해야 되냐면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특별한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특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 x1, y1을 지나고 x축이 평행한 직선을 한번 보는 건데요. 일단은 보면 우리가 기울기란 말이 주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경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바닥, 즉 지면하고 우리가 기울어진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좌표평면상에서 무슨 축하고 x축하고 기울어진 것 정도를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x축하고 평행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가 0이고 기울기가 0이면 또 뭐다? x축하고 평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y-y1은 m에 뭐가 되겠어요? x-x1인데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다? 0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 없어져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y는 뭐가 된다? y1이라는 직선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배우셨습니다. 자, 어떻게 세 가지로 배우셨냐면 조금 전에 절편이라고 하는 거 복습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절편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와요. 자, 제 1차문요. 자, 일단은 절편 두 개가 있겠죠. 최대. 자,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1차 함수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두 번째 경우가 바로 뭐가 되냐면 무슨 절편만 있는 경우다? 네, 바로 y절편만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y절편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뭐다 기울기가 0이죠. 요거는 y 값이 뭐가 된다? 일정해지는 그런 직선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무슨 절편만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로 x절편만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x 값이 일정해지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뭐다? 기울기란 말을 쓰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자, x축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y는 뭐다? 0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 점과 뭘 할 때, 기울기를 할 때, 자, 기울기가 0인 것도 기울기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공식 쓴다? 요 공식 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 적고요. y-y1은 m의 x-x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1을 지나가 기울기가 2입니다. 그러면 바로 쓰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y-y1 그러면 y에서 -1을 빼는 겁니다. 자, 기울기 m이고요. x-x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y 더하기 1은 2x-2가 돼요. 그래서 y는 뭐가 된다? 2x-3이다 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 되겠고요.
자, 이번엔 기울기가 얼마다? 0이래요. 자, 그럼 기울기가 0이면 바로 뭐다? y는 뭐다? y1이라고 배우셨죠? 자, 그래서 y좌표가 뭐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 되면 항상 y 값이 일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y는 얼마다? 2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물론, 이 기울기가 0인 경우는, 요 공식에다 0 대입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바로 뭐다? y가 일정해지는 그런 직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 살펴볼게요.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점 마이너스 1,7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m이죠. 그럼 m이 얼마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풀러보시면 y 마이너스 y1은 자, m에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y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3x 여기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얼마다? 4다 라고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 마이너스 5를 지나고 기울기가 0인 직선입니다. 자, 기울기가 0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식에 많이 넣자라고 하면 자, 요렇게 넣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 어차피 얼마다? 0이 되고요. y좌표가 항상 일정해지는 우리가 그런 직선이기 때문에 y는 뭐다? 마이너스 5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다? 기울기와 한 점을 할 때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